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짐 로저스의 북한 투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짐 로저스의 북한 투자론은 틀렸다입니다. 짐 로저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인 투자자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행사에 인기 있는 연사인데요. 2019년 9월 26일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열렸는데 여기에도 대표적인 초대 연사였습니다. 또 11월 25일 한 아세안 CEO 서밋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이곳에서도 짐 로저스는 특별 연사로 초대돼서 강연을 했습니다. 내용은 북한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짐 로저스의 책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북한 투자를 역설하기 때문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회의에 불렀겠습니까? 아마도 북한 투자해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일 것이고, 또 김제동이 KBS에서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 거기서 로저스를 또 초대를 했거든요. 그거 역시 저는 북한 투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 로저스가 북한 투자를 대박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북한이 중국처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개방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 급성장했듯이 북한도 급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한국,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수송망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북해 항로가 열릴 것인데 그 북해 항로의 수송망에도 한국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현재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지만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투자자들이요, 북한에 투자해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짐 로저스의 북한 투자론은 북한이 중국처럼 될 거라는 예상이 전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북한에 가서 봤더니 내 느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백화점도 생기고 장마당도 생겼더라. 그곳에서 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짐 로저스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영어로 하면 naive입니다. 북한에 장마당과 백화점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1970년대 말 등소평이 중국 개방을 했듯이 북한도 개방된다? 저는 그건 지나치게 순진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북한의 폐쇄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은 남북 통일 시기에 대한 그의 예상이 빗나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2014년 3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남북한이 5년 안에 통일될 거다. 2014년에 5년 아니라고 했으니까 올해예요.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나라가 통일 열기로 뭐 그냥 들썩들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통일이 됐어야 되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오히려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일이 요원해졌고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통일은 자유시장 체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사회주의 통일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대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남한 경제가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경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다 망했습니다. 공장들도 모두 문을 닫았어요. 1980년대에 제일교포들이 북한에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다 망했습니다. 그 이유? 보고서를 보니까 경영권 침해, 계약 위반 이런 것들이 이유로 제시가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훔쳐갔다는 얘기입니다. 당 간부들, 인민들이 다 뜯어가고 훔쳐갔다. 그래서 망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 기업들도 진출을 했죠. 대우가 가장 먼저 진출을 했는데요. 1992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김우중 회장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가서 만났죠. 그래서 92년부터 남포공단을 짓기 시작했고 9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망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북한 자체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우중 회장의 회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포항에서 선적 지체가 자주 발생했으며 발전기 같은 설비 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누군가 뜯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우 공장에다가 북한 근로자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을 했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남포공단에서는 북한 근로자들이 3개월마다 교체가 됐는데요. 그때마다 근로자들이 기계 부속품, 공장 자재 이런 걸 뜯어가지고 갖고 나갔대요. 그런데 북한 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북한이 이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다가 무슨 투자를 해요? 중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시안그룹이라고 하는 이 광산그룹이 북한의 옹진의 광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쫓겨났어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기술자 없이 북한 기술자만으로도 분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당초 북한 측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까지 떠안기면서 우리를 쫓아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의 시안그룹이죠. 그래서 시안그룹은 자기들 생산시설 보호를 위해 가지고 직원 중에 10명을 현지에 남겼지만 북측은 아예 단전 단수 같은 조치까지 취하면서 결국은 모두 다 추방해버렸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이건 우리 탓이 아니고 중국이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안그룹의 투자가 망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지금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가가지고. 현대가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투자를 했고 이집트의 오라스콤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동통신에다가 투자를 했죠. 고려링크인가 뭐 그렇습니다. 결과 모두 빈털털입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외국 자본과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대박을 냅니까? 아마도 김정은 체제가 건재하고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법치가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경제도 살아나고 투자 환경도 조성이 되는 거죠. 중국 경제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등소평이 중국에다가 법치와 시장 경제를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계약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소평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중국 경제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니까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아니라 등소평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아마도 짐 로저스의 예상이 그때 가서야 맞아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짐 로저스의 대부분 인식에 공감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올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농사를 시작해라. 이런 제안 말이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민도 못 받아들이면 한국은 망한다.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북 투자로는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만 대북 투자가 짐 로저스의 말대로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